예. 예. 우선 캐시버거 선생님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사례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어떤 효과적인 전략 이런 거는 이제 뭐 박사 선생님이나 캐시버거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 대학 표현이 무엇인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좀 그냥 뭐 고민을 한 이제 글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제 유민석이라고 하고 뭐 혐오 표현을 주로 연구를 하면서 인제 자연스럽게 뭐 대항 표현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생겨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일단은 대항 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구하거나 한 건 사실은 그렇게 막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막 어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인제 혐오 표현의 특성을 통해서 우선 대항 표현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쪼끔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그 이제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즉 What is hate speech라는 제목을 아예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인제 논문을 쓴 이제 알렉산더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어떤 글을 가지고 좀 준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인제 혐오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로 행해지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예컨대 무슨 뭐 직접적으로 차별을 선동한다 하는 혐오 표현도 있고, 직접 모욕을 하는 혐오 표현도 있지만,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예컨대 "나는 뭐 동성애 반대." 이런 식으로 인제 굉장히 "나는 그냥 내 정치적인 의견일 뿐이야." 인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하듯이, 뭐 그런 어떤 굉장히 애매하거나 좀 모호하거나, 혹은 뭐 난 동성애는 좀" 뭐 이런 식으로 딱히 뭔가 욕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애매한 혐오 표현들이 많듯이, 이제 대항 표현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수단들로 인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 유사성 개념이다, 인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대항 표현의 가족 유사성 그 구성원들 중에서 인제 뭐 개인적 대항 표현, 집단적 대항 표현, 그리고 국가 중심적 대항 표현, 인제 이런 유형들을 좀 가져와서 이제 뭐 각각의 한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례는 뭐가 좋을까 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인제 사실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긴 한데,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랑 뭐 금태섭 전 의원이랑 인제 서울시장 단일 후보를 내는 TV 토론회 자리에서 인제 나왔던 동성애 혐오 표현이 인제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가 시의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보면은 인제 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인제 뭐 그 동성애자 인권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다른 타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서울 도심에서 하기보다는 어디 외곽이나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 안 보이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고, 이게 나아가서 또 다른 예비 후보인 그 국민의힘 이현주 의원도 인제 이 안 대표의 의견을 발언을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인제 뭐 "동성애 반대할 자유도 존중돼야 한다." 그다음에 뭐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 해칠 권리까지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제 뭐 이렇게 뭐 굳이 인제 강요를 하냐, 시민들에게 동성애 성문화를 적나라하게 강요할 권리까지 인정하는 감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TV 토론회를 보진 않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저도 우연히 그냥 인제 페이스북을 하니까 인제 접해서 인제 이런 사례들을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굳이 이런 혐오 표현을 보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당하듯이 인제 뭐 주변에 인제 활동가분들이나 인제 이런 걸 리트윗하거나 인제 공유를 하시니까 보게 된 거죠. 이거를 보기 싫은데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기 싫었는데 제가 이런 걸 거부할 권리는 아마 저도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제 어떤 게 혐오 표현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답변을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당연히 성소수자 집단 내지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표현들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게 혐오 표현인지, 혹은 혐오 표현이 뭔지는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거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아 이건 혐오 표현이다. 선을 넘었다.' 인제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이제 1 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인제 알렉산더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는 애매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뭐 정의하기가 힘들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의 가족을 지칭하며
포괄적인 정의는 낼 수 없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이라는 용어는 무제한적인 유형의 맥락, 표현, 내용, 감정, 느낌, 태도, 하자, 활동 등의 셀 수 없는 조합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제 뭐 모호하고 애매하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혐오 표현이라는 게 인제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아 그거 혐오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냐 혐오 표현은 과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그냥 생각하기에 네가 불편하면 혐오인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인제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 개념을 가져온 건데요. 인제 그거는 혐오 표현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인제 어떤 그 하나의 본질적인 공통적인 특징에 의해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예 다음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뭐 어떤 특징도 모든 것에 공통적이지 않은 일련의 겹치는 유사성들에 인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와 내가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뭐 코가 비슷하다든가 입이 비슷하다든가 다 닮았죠, 가족끼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똑같은 건 아니고 아예 다른 것도 아니지만 뭔가 어떤 포개진 유사성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인제 이런 가족 유사성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은 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제 이거를 그 가족 유사성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용어를 인제 그 정의를 해 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컨대 놀이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놀이들이 있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꼭 공을 가지고 하냐 놀이냐 그렇지 않죠. 뭐 공을 안 쓰는 놀이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뭐 혹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놀이냐 그렇지 않죠. 혼자서도 얼마든지 뭐 혼자 춤추고 논다든가 인제 이러면 혼자 거울 보고 논다든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놀이의 어떤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꼭 도구를 쓰냐 인제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뭐 승패가 있냐 이제 그렇지도 않죠. 뭐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뭐 흙장난하고 노는데 거기에 무슨 뭐 경쟁하거나 무슨 그 승패가 있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놀이라는 거를 인제 뭐 공통된 어떤 일련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정의는 할 수 없지만 겹치는 어떤 유사성들이 이것과 비슷한 놀이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가족 유사성들을 인제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은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어떤 조각보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이 뭐 모욕할 때도 쓰이고 비하하는 데도 쓰이고 뭐 어떤 스테레오타입하는 데도 쓰이고 뭐 그 대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칭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 유사성 개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대안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이미 대항 표현들을 하고 있고 또 대항 표현의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인제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인제 실제로 대항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수단도 굉장히 매체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대항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그 비트겐슈타인적인 가족 유사성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쪼끔 그래서 그 대항 표현으로 넘어가 보면 이 장에서 인제 이 실제로 인제 안철수 대표가 인제 이런 어떤 혐오 표현을 TV 토론에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즉각적인 대항 표현들이 인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 토론회에서 인제 상대 후보자였던 금태섭 그 의원도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인제 그 안철수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선 정말 말씀하신 거 들었더니 인제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다. 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인제 이렇게 바로 인제 어떤 그 비판적 논평을 했고 이후에 어떤 인터뷰에서도 인제 이 안철수의 발언은 인제 그 혐오 차별 발언인 것 같다. 인제 뭐 성소수자들이 1 년에 한 번 축제하는 걸 인제 보통 인제 사람 눈에 띄는 데 가서 하지 말라고 인제 안볼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인제 "이런 거는 혐오 차별과 다른 말이 아니다."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이렇게 그 김태섭 의원 개인이 인제 이런 비판도 하셨고 뭐 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인제 그 바로 비판 논평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후보의 인권 감수성 개탄스럽다."라면서 인제 뭐 어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마치 인제 뭐 서울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선택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인제 "각성하고 사과하라." 인제 이런 그 논평을 내시기도 했고 뭐 "절망적 발언이다." 인제 이런 평가도 하셨고 뭐 그 이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마이뉴스에서도 뭐 나왔던 것 같고 한겨레에서도 그런데 인제 이 안철수 후보의 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그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인제 외국에서는 뭐 인제 이렇게 다 도심에서 안 하고 안 보는 외곽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관계를 인제 뭐 다 바로 인제
그 팩트 체크 기사를 내놨던 거죠.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타이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전부 다 피어머 축제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형원 표현 연구자이신 그 홍성수 교수 그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조금 재밌어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뭐 나도 안철수 발언 듣기 싫은데 나의 권리는 어디 가서 보장을 받냐. 나의 안철수의 발언을 듣기 싫은 그런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송이나 시내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패러디, 미러링 같은 거 좀 하신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김태섭 의원이든 혹은 뭐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든 뭐 그 언론 보도든 홍성수 교수의 어떤 개인 발언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대항 표현의 어떤 가족 유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항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하기는 힘들죠.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대항 표현이 꼭어 그 당사자한테 직접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아까 뭐 캐시버거 선생님도 이제 발표에서 했듯이 굳이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어떤 제3자들을 더 위하거나 혹은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도 사실 대항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광의로. 그래서 대항 표현이 뭐냐라는 거를 어떤 뭐 엄밀하게 그 정의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은 우리는 대항 표현 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BTK 시장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사용할 때 꼭 우리가 그 개념의 정의를 알아야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실천 활동 속에서 우리가 어떤 능숙한 언어 사용자로서 참여할 때 그 어떤 언어의 용례들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그런 참여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의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언어 사용 의미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항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인제 그걸 몰라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정의를 몰라도 뭐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이미 대항표는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형용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사용되는 것처럼 대항 표현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로 사용을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쪼끔 뭐 아까 피시방 선생님도 발표에서 하셨던 내용인데 좀 권위와 관련해서 대항 표현들을 좀 유형을 쪼끔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3 쪽부터 인제 뭐 개인적 대항 표현, 집단적 대항 표현, 그다음에 인제 뭐 국가 중심 대항 표현, 이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먼저 3 페이지인데 이제 뭐 개인적 대항 표현은 이제 개인도 대항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는 인제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을 텐데, 뭐 개인이 그냥 뭐 예컨대 뭐 그 개그우먼 김숙 씨가 인제 뭐 그런 거 뭐 "남자가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남자랑 애는 안 때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인적인 미러링 같은 것도 개인적인 대항 표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그런 걸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는 그냥 제가 재밌어 가지고 하나 가져왔는데, 인제 뭐 문화 비평가 이제 맥너턴이라는 사람이 인제 그 반란적인 여성성이라는 논문에서 인제 자기 사례를 든 건데, 인제 뭐 예컨대 인제 여성이 스포츠 선수로서 인제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인제 뭐 "왜 이렇게 계집애처럼 때리냐." 인제 이런 어떤 비하 발언을 들 때 인제 거기에 응수해서 "계집애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인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개인적인 대항 표현 을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제 근데 이 저자인 맥너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 무에타이 복싱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웬만한 남자들한테 안 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한데도 어떤 여성이니까 "너는 싸움을 못할 거야." 인제 이런 편견이 있는데, 실제로 맞아 보면은 인제 굉장히 아픈 뭐 이런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인제 뭐 이제 뭐 말대꾸라는 책 저자이기도 한 인제 정치학자 캐서린 갤버도 인제 뭐 이런 개인적인 대항 표현을 사례를 제공을 하길래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예컨대 뭐 직장에서 동료가 인제 뭐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인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제 3 가지 방식으로 대항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예컨대 사실성 여부를 팩트를 논박을 해서 "난 지난 시험을 모두에서 다 A+ 맞았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든가, 혹은 뭐 가치나 규범에 의지를 해서 뭐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인제 이런 혐오 표현 들었을 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인제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혐오 표현 화자의 어떤 주관적인 내면 세계에 호소를 해서 인제 뭐 "야 이 바보야 멍청아."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화자의 내면 세계에 호소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대항 표현도 인제 충분히 개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대항 표현은
물론 유용하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일단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혐오 표현이 발생했을 때 이제 거기에 이 개인이 맞대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그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 로라 베스 닐슨이라는 사람이 인제 그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프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 70% 이상이 다 그냥 혐오 표현을 들었을 때 무시를 하고 근데 그 무시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시간 낭비라고 이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빠른 사람들이랑 말 섞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기가 포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들을 교육시킨 건 내 역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그래서 대부분은 대응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데 이 청자가 이 사람이 대항 표현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지어지게 된다면은 그게 일종의 이중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막심 루프트라는 사람도 인제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개인한테 대항 표현을 권장을 하는 게 피해자들한테 맞대응을 하라는 어떤 이중 부담, 추가적인 부담을 지어주는 거 아니냐. 인제 뭐 그쵸. 그래서 내가 나는 혐오 표현의 피해자인데 내가 또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은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흥선수 교수도 그래서 이제 이 고통받는 당사자 개인이 인제 이런 대항 표현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이야기를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예. 그다음에 인제 그 4 페이지에는 인제 집단적 대항 표현이 있는데 인제 이런 어떤 개인적인 대항 표현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개인이 감내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집단이 연대를 조직을 해서 사후적으로 인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어떤 집단적 대항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개인이 인제 홀로 감내해서 응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 장기간에 걸쳐서 인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예시로는 그냥 미국의 동성애 혐오 어떤 침례교 목사인 프레드 펠프스라는 목사의 어떤 혐오 사이트가 있는데 인제 그게 인제 God Hates Facts.com에서 이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혐오하신다." 인제 이런 어떤 혐오 사이트가 있는데 인제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인제 뭐 하나님이 인제 동성애자를 혐오하신다는 거를 뭐 성경 내용에서 인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인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은 어떤 선전하는 그런 혐오 사이트인데 인제 이거를 인제 퀴어 활동가들이 좀 패러디를 해서 인제 다양한 어떤 대항 사이트들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God hates pigs.com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화과를 혐오하신다. 이것도 성경에서 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God loves facts.com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인제 이런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인제 도메인을 훔쳐 가지고 펠프스 목 저기 혐오 사이트로 갈 걸 다 인제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 사이트로 오게끔 만든 것도 있었고 God hates 펠프스닷컴 이제 하나님은 펠프스를 혐오하신다. 인제 이런 어떤 사이트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인제 이 아이콘이라는 학자는 인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인제 이 동성 혐오 사이트를 인제 전유함으로써 인제 이 혐오를 좀 재미있화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로 인제 사용된 어떤 집단적 대항 표현들의 어떤 사례로 한 것 같아서 그냥 재미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인제 이제 집단적인 대항 표현도 이제 다양한 수단들로 행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인제 성명서 리플리, 창원 집회, 반론보도 요청, 전단지 칼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어떤 웨비나도 일종의 대항 표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집단적인 대항 표현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제 혐오 표현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면 피해자 그리고 또는 피해자 집단은 인근 지역 내에서 지역 신문을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혐오 표현이 직장과 같은 좀 더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이 대응 화자는 어떤 직장 내에서 반인종차별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울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제 뭐 직장 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 자율적인 규제로 뭐 규약을 만든다든가 혹은 지역에서 인제 뭘 배포한다든가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까 캐시버거 선생님께서 그 설명하셨던 그 이란 그 분들의 어떤 그 페이스북 비밀 그룹 같은 경우도 저는 집단적 대항 표현의 어떤 사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이 집단적 대항 표현은 개인적 대항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 그 피해자들이 공격에 굉장히 되기 쉽고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로 응수하는 그런 부담은 없기 때문에 쪼끔 좀 나은 어떤 바람직한 대항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대항 표현에도 그 어떤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항 표현의 주체가 사실은 그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인제 그 어떤 권위가 사실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성소수자 단체들이나 여성 뭐 단체들이나 인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혹은 뭐 이렇게 소수자 분들이 이제 많은 방식으로 인제 대항 표현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어떤 사회적으로는 무시당하거나 침묵당하거나 그냥 경멸당하거나 인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겪지요. 인제 그거는 인제 어떤 이 그 혐오 표현의 어떤 해악을 막는 어떤 권위가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어떤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인제 혼스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이미 인제 그 혐오 표현을 주로 듣는 집단이 인제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어떤 권력 관계에서 약자기 때문에 인제 말대꾸를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이제 예컨대 뭐 여성에 대한 어떤 욕설은 굉장히 풍부하고 많지만 남성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어휘나 용어들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일단은 소수자 집단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라든가 인제 이런 어떤 숫자라든가 아까 뭐 캐시버 선생님도 인제 "숫자가 중요하다." 인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집단적 대항 표현에도 일종의 한계는 좀 있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이거를 쪼끔 극복하기 위한 방안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다음이 인제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제 이거는 소수자 집단의 경우에는 인제 이런 어떤 언어가 인제 효과를 낳기 위한 대항 표현이 어떤 힘을 낳기 위한 권위가 부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 제3 자가 대신 나서서 인제 대항 표현을 해 주는 것을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state based counter speech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권위가 부족한 피해자 집단을 대신해서 권위를 가진 공직자가 인제 어떤 이런 네. 페이지인데 이제 화자로 대신 나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혐오 표현의 피해자 개인이나 표적 집단이 나서야 되는 게 나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는 어떤 권위를 가진 공직자나 제3 자가 주체가 되는 대항 표현을 어떤 이 시민사회의 대항 표현과 구별을 해서 인제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이다. 인제 스테이트 베이스드 카운터 스피치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대항 표현의 어떤 주체, 당사자가 피해자 개인이나 혹은 피해자 집단이 아니라 이제 그 권위를 갖는 뭐 국가나 시민단체가 대항표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국가 고위 공직자가 차별이나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혐오에 맞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이제 지원을 제공해 주는 이런 방식들도 어떤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제 이 정치학자 코리 브레슈나이드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개인적인 대항 표현이나 혹은 집단적 대항 표현이 가지기 쉬운 어떤 권위의 부재나 혹은 소수자 집단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추가적인 이중 부담,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나서야 되냐.' 인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준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방식도 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인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있을 텐데요. 인제 직접적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인제 권위를 가진 공직자나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혐오 표현을 비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이 인제 TV 토론회에서 해 줬던 어떤 그런 발언, 이후 인터뷰에서 자기는 인제 퀴어 문화 축제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들도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일반 시민에 비해서는 어쨌든 권위를 가진 어떤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쪼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인제 그런 발언이라든가 혹은 뭐 홍준수 교수님께서 인제 뭐 하셨던 그런 발언들도 사실은 좀 어떤 권위를 가진 혐오 표현 전문가이자 교수님이시니까 인제 뭐 이런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브레슈나이더는 이제 국가가 인제 그 말대꾸를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왜냐하면 말대꾸를 위한 여러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공적 선언, 뭐 공공장소 지명, 공휴일 제정, 뭐 다양한 루트들로 인제 이런 어떤 직접 혐오 표현을 비난하는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피해자 집단에게 당신들도 동등한 시민이라는 메시지를 제공해 주고, 이제 국가가 그들의 어떤 혐오 집단의 편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 당신들의 편에 서 있다라는 어떤 확신의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본문 처리된 부분 보시면은 인제 국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불행히도 일부 개인들이 여전히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대신하여 우리는 당신 곁에 서서 확신을 줄 것이고, 당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 혐오 표현 가해자들이 이방인이며 그들이 말한 것은 동일한 위협으로 그치게 할 것을 보장하겠습니다." 인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인 대항 표현 말고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간접적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이 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뭐 인권단체 같은 민간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혐오 표현 모니터링이나 뭐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인제 이런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직접 국가가 하기보다는 인제 제3자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인제 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혐오 표현의 피해자 집단에게 이제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뭐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인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뭐 민주적 가치에 노출시키는 공교육 과정을 통해서 인제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인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나 뭐 인제 이런 시민단체 지원 같은 것들이 인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제 혐오 표현 피해자 집단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인제 이런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이제 앞서서 이 말했 살펴봤던 뭐 개인 대항 표현이나 집단 대항 표현이 갖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인제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인제 주로 인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인제 제3자가 인제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예.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다음에 인제 이 어떤 권위를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집단이 부재한 어떤 권위를 이런 어떤 국가적 태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제 대항 표현의 어떤 효과나 힘에 권위가 인제 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혐오 표현의 해악을 인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인제 이런 어떤 이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명이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국가 중심 대항 표현에도 뭐 한계점이 없냐? 어 이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인제 그거를 제가 뭐 다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인제 여기서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그냥 언급만 하자면은 국가가 어쨌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주체이기 때문에 대항 표현 역시도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컨대 인제 뭐 로빈 웨스트라는 사람은 인제 위선 국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인제 국가가 대항 표현을 전유를 해서 마치 인제 자신들이 선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어 9.11 테러 당시에 조지 부시가 뭐 "지금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어 혹은 뭐 유민석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네네. 저희 시간이 예. 예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네. 네. 딱 한 30초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시면. 예예. 끝났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그럼 방식들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네네네. 선생님. 네. 예. 이제 뭐 그런 방식들도 인제 한계라고, 그러니까 뭐 정의나 평등이나 자유나 이런 개념들을 국가가 인제 악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도 인제 있을 수, 인제 국가가 인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제 그런 한계가 좀 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인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인제 뭐
현편 조건에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현편이 대항편을, 근데 대항편은 뭐 어떤 것이냐 의 어떤 그런 속성에 대해서만 좀 살펴본, 그리고 인제 그중에 어떤 사례로서 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인제 그런 걸 인제 뭐 예 소개시켜 주려고 인제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